네, 국제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지금 세계는 동의대학교 김태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설 명절 준비는 뭐 따로 하시진 않으시죠? 금방이네요. 이번엔 너무 일찍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그래도 이번 설에는 어디 이동하실 걸 예정이신 거죠? 저도 가야죠, 고향으로 네, 서울로. 네. 그러면 어떻게 뭐 대중교통 이용하십니까? 아니면은 기차를 타고 가십니까? 가족들하고 짐을 또 많이 싸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합니다. 운전을 직접 운전하셔서 또 가시는군요. 오늘 또 그걸 또 문자로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동하느냐? 네, 직접 자가용으로 승용차로 이동하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일본의 기시다 수상하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였죠. 백악관에서 네네네.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소식 먼저 좀 간추해 주시죠. 네네. 지난주 금요일이죠. 13일에 기시다 일본 수상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하고 백악관에서 기시다 수상 취임 이후 15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미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뭐 백악관 뜰에 4분 정도 일찍 나와서 방문한 기시다 수상을 아주 친밀하게 마중을 했고 네. 또 미일 동맹 무엇보다도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완벽하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 집무실에서 이렇게 기시다 수상에게 말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말을 했어요. 근데 이런 말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영어로 그러니까 하면 fully, thoroughly, completely 이 말은 예, 쉽게 하는 말이 아닌데 외교용어로. 같은 말인데 세 번을 네. 반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만큼 뭐 이렇게 립 서비스를 한 거를 이렇게 일본 언론에서는 좀 자랑을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이런 사실 보도에 대한 거는 뭐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일본도 뭐 비슷하게 보도를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한국이나 뭐 일본이 강조하는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고 저는 봤는데요. 일본은 아무래도 최근 일본 정부가 결정한 어떤 반경 능력 보유 그리고 또 일본 GDP의 2%까지 방위비를 늘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군사 활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미국의 지지를 확실히 얻었다는 어떤 외교적인 성과에 방점을 이렇게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쪽에서는 이걸 홍보를 할 만하긴 그렇죠. 해요. 그죠? 네. 상황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하지만 두 정상이 같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좀 뭔가 좀 이견이 있었던 것은 설왕설래가 아닌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견해도 있고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보통 우방국들의 정상회담을 이렇게 하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사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서로의 어떤 양국 간의 그 우위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네네. 또 그거를 각자의 국내 정치에서 외교적인 성과로 그렇게 홍보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 기시다 수상의 경우는 취임 15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백악관을 방문을 하고 또 미일 정상회담을 가지는 거고 거기다가 국내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공식적으로 공동 기자회견이 없어서 조금 뭐 그렇긴 합니다. 이거를 두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일이 서로 동맹을 과시하고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이렇게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확실히 지지를 한 것 같지만 그건 외교적 수사고 실제로는 좀 뭔가 좀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지 않았겠냐. 뭐 이렇게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견해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게 물론 이제 사회생활에서 개인 간의 관계도 궁극적으로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서로의 어떤 비즈니스적인 이해관계가 맞으면 양국이 서로 연합하고 행동을 같이 하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변하면 지금까지의 행동의 어떤 일치나 협력에도 변화가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상황에서 아무리 서로가 우위를 다지고 협력이 우리의 동맹은 뭐 절대적이다 뭐 이렇게 외쳐도 국가 간의 관계는 결코 그렇게 절대적인 그런 관계가 없다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런 걸 관찰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 간의 외교 관계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국내 정치보다 더 우위에 있을 수는 없다.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권력의 속성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요. 개인들이. 그들이
활동하는 그 정치 영역에서는 민주주의든 비민주주의든 정치 체제와 상관없이 자신의 권력 유지가 가장 우선적인 고려 사항이라는 거 이것도 명심을 해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예를 들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바이든의 존재감은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네. 트럼프의 재선이냐 아니냐 이런 프레임이 더 컸거든요. 네. 거기다가 정권 출범을 한 날부터 바이든은 사실 상당히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었고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건강 문제나 네. 아들 헌터 바이든으로 대표된 어떤 가족 문제들 이런 게 늘 바이든 대통령 주변에서 괴롭혀 왔는데 그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에 그 기밀 문서를 유치했다고 네. 유출했다고 네. 상당히 비판을 강하게 했는데 최근에는 이 자신의 본인의 바이든 대통령 기밀 문서가 본인의 개인 유출됐어요. 사무실 그리고 또 사저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면 네. 미국 기자들이 그 미일의 어떤 외교적인 그 사안보다는 오히려 부통령 재임 시에 바이든이 유출했던 국가 기밀 문서. 그 부분에 대한 네. 질문이 쇄도했을 거라는 건 뭐 불을 보듯 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바이든 입장에서는 기자들 좀 피하고 싶은 그런 게 있었을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국가의 어떤 이익인 정상회담의 성과를 이제 홍보하는 것보다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인 그런 게 좀 더 영향을 미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 또 선거도 있으니까 말이죠. 예. 미국 기자들은 무섭거든요. 뭐 아무거나 곤란한 것만 골라서 막 그 질문을 거침없이 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의도적으로 피한 아니, 그런 면도 있지 않겠나 요즘 생각. 우리나라 기자분들도 되게 무서운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자국의 이익이 있는 거고 네, 또 네. 개인의 이익도 또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외교를 지금 시행하는 것 같고 네,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방위 외교로 무조건 우리는 네. 알라이언스다. 네. 뭐 우호국이다 이런 식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를 무서워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이 바이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어떤 국제사회에서 어떤 뭐 특히 민주주의 체제에 있는 어떤 모든 정치인 권력자들은 언론과 미디어를 무서워하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당연한 거죠. 봅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언론과 미디어라는 거는 주권자인 국민 개개인을 대표해서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불편해한다면 그런 분들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네.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라는 거는 뭐 다르게 표현하자면 권력자들이 늘 투명유리 안에서 권력의 운용과 과정은 물론이고 어떤 개인의 사생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상당 부분 감시당하는 그런 제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수하는 사람만이 권력을 추구하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준비와 기본이 돼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감시와 투명한 유리병 삶이 저는 적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직접 정치 참여 뭐 이런 영역에서는 좀 한 발 떨어져서 우리 학생들과 또 청취자분들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든 경제든 가장 네, 중요한 네. 것은 소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나저나 미국이 이렇게 일본의 재무장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게 되면 네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참 이게 좀 미묘한 또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관계가 있으니까 말이죠. 네, 불편할 수 있습니다. 네. 더더구나 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도 그렇죠. 집요하게 예, 주장하고 맞습니다. 있는 이런 와중에서 맞습니다. 네. 이게 참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다시 이렇게 살펴보면 네.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국가도 늘 자국에게 편안한 환경에서 타국하고 관계를 맺는 경우가 사실은 잘 없습니다. 네. 오히려 우호적인 환경보다는 불만스러운 그런 환경에 놓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나 외교를 수행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능력 있는 정책 실행자들이 지혜를 이렇게 모아야 하는 그런 네. 아주 절박한 상황이 오늘 현재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일본이 이렇게 보통 국가로 가기 위해서 군사력을 정상화하고 재무장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사실은 취약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네. 미국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자국의 이익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일본이 그런 국방비를 좀 이렇게 같이 지겠다고 하는 거를 뭐 마다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고마워야 할 일이고요. 네. 사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일본의 재무장에
사실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네. 그래서 재무장의 소극적이었던 독일도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국방력 강화에 상당히 힘을 기울이고 있고 네. 심지어는 독일 공군이 일본 항공자위대하고 일본에서 연합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네, 돼 네.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뭐 독일 숄트 총리가 방일해서 정상회담을 가질 그런 계획을 이제 조율 중에 있다는 그런 소식도 있는데 네. 그만큼 국제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경제 기술뿐만이 아니라 국방력도 이렇게 게을리지 하지 말아야 하는 그리고 또 특히 다행인 거는 일본이 독자적으로 군사력을 증대해서 동아시아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또 그런 거는 또 국제사회에서 허용을 아직까지는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익을 공유하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국가하고 연합해서 하겠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늘 염두에 둘 게 일본이 유럽이나 미국과 연합해서 어떤 이런 활동을 할 때는 방관자가 되지 말고 반드시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는 당사자가 돼서 것이 우리 이익에 필요하겠네요. 반하지 않도록 네네. 그렇게 하는 그런 지혜가 적극적인 우리 외교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격변하는 세계의 지금 흐름이에요, 트렌드가 그렇죠. 네, 잘 대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외교적으로. 네. 자, 동의대학교 김태환 교수와 함께한 국제 뉴스였습니다. 설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예, 뵙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